단독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마방 취재기자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3월 5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6경주 시작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일본만 엘리트 이쪽을 차지하면 자신의 걸음을 최소한 되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실로 하나는 좋습니다. 산악가에도 가능한 경주고 산악 보내놓고 따라가도 돼요. 2번 놓고 1번과 8번 10번 천지 성공까지 제10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출발이 좋은 말 6경주입니다. 3번 소통 시대는 여전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성기라고 할 정도로 마시걸음이 나와주고 있는데 4번 10경주는요 12번만 클린업 조이를 빼뜨거는 침막감으로 놓고 3번만 소통 시대 단독 선대 3번과 소통 시대 어떤 것이 잘하고 어떤 것이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게 참 어려운 게 경망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말이라는 동물이 정말 우승을 하려고 경마를 뛰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봅니다. 말은 우승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냥 이런 건 있죠. 말이 만약에 내 말이 우승을 했어. 근데 말이 딱 말간에 들어갔더니 막 진수성찬이 깔려 있는 거야. 만약에 순말이면 앞말이 막 홀딱 벗고 막 이미 벗고 있구나 애들이 쫙 누워 있어. 그리고 막 향응을 제공받는 거야. 막 뭐 사람으로 치면 술도 주고 뭐 맛있는 것도 주고 막 이러면은 걔들이 그게 학습이 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잘 뛰고 뭔가 다른 말들을 이겨주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습관이 배어서 아 이거 내가 잘 뛰면은 뭐 맛있는 걸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 1차원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서 그 말이 잘 뛴다 이런 것도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제가 그냥 반농담을 하는 얘기니고 말은 그냥 뛰는 겁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가 자꾸 내 고삐를 끌고 나가서 새벽에 추운데 자꾸 뛰게 하고 자꾸 발을 바꿔쓰게 만들고 채찍 때리고 왜 그런지는 몰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가는 거야. 그냥 아침에 맨날 나가서 운동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나와왔더니 막 주변에 사람 많고 시끄럽고 이건 또 뭐야. 그럼 경주날이야 그게. 그러고 나가서 이제 그냥 뛰다 보니까 뭐 또 우승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말의 능력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뭐 폐활량이라든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 뭐 투지나 근성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수와 조교사의 마방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계속 우승을 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누굽니까? 당연히 조교사와 기수 마주겠죠. 말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냥 말은 매번 힘들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뛰어야 되나? 회의를 느낄 것이고 어느 순간에서는 부담 중량이 자꾸 등짐이 무거워지면서 아우씨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뛰게 된다는 거죠. 마칠인삼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말의 능력이 70이고 뭐 사람의 능력이 3이다. 그렇지 않죠. 말의 능력이 5고 사람의 능력과 조교사 마방의 능력이 5죠.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경주만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경주만은 없습니다. 다듬어지면서 경주만은 성장을 하는 것이고 말이 매경주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것도 기수와 조교사의 능력이지 말의 능력도 50% 작업되지만 그 말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으로 말이 잘 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거예요. 말이 정말 우승을 하려고 이렇게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나가기만 하면 그렇게 그러냐. 저는 결코 그런 건 아니다. 말은 분명히 모를 것이다 그것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경마를 할 때 도대체 어떠한 말이 승부가 걸려있고 어떤 말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가장 궁금해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말의 능력 또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논리를 개무시하고 정말 마필이 그전에 뛰었던 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계속 우승했던 마필 그리고 계속 뭔가 성적을 보였던 마필에게 너무 편향되고 편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열심히 찍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잘 잡아내셔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멋있었나? 네. 가끔 멋있어, 가끔. 주구장창 멋있지는 않아.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하고 약속을 지키셨는지 모르겠는데, 김혜성 기수의 아버님이 좀 돌아가셨어요. 프로의식을 가지고. 또 이번 주에 주로에 나온 김혜성 기수 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응원, 빈말이라도 한 마디씩. 그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 뭐 여러분들 돈 달라고 했어, 내가? 좀 위로의 말도 한 마디씩 건네시는 멋진 모습. 그런 게 또 팬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혜선이가 여러분들 한국어 시켜줄 때 많았잖아.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 딴 거 있나? 어저께는 뭐 기수 얘기 많이 떠들어줬고, 뭐 기수 얘기 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고,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나서 코너를 기수로 준비 안 하고 조교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조교사 인터뷰도 합니다. 그 조교사도 매주 만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다방면으로 방식을 좀 바꿔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서울경마의 승부처는 3경주, 5경주, 9경주, 10경주입니다. 3호, 9열. 3호, 9열. 특히나 9경주는 오늘의 뭐 하이라이트 경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포츠 서울배 대상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대건 대상경주 그냥 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자, 초특급 다바가 메인 승부처 일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있게 공략할 경주 9경주 선정을 해놨습니다. 대상경주는 말의 능력대로 뛴다고 보고 그 능력 한번 한대건이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 한대건의 초특급 다바가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3호, 9열 이렇게 4개의 승부처, 특히나 9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는 1경주와 3경주 역시나 승부하겠습니다. 부산은 출발부터 아주 막광 그냥 다 찍고 사고 할 겁니다. 1경주와 3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네. 자,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은 기수 아니고 조교사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에 직접 만나봤어 코너. 오늘 만나본 조교사는 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웅규형 4조의 박은규 조교사님. 내가 웅규형 하기도 하는데 뭐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박은규 조교사. 기수 출신 조교사죠. 예. 난 웅규형 기수 생활할 때 참 많이 죽었네? 예, 웅규형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좀 애증 관계에 있었던 기수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조교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좋은 마피드하고도 인연이 좀 많으셨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조아머니, 그리고 뭐 대구낙, 뭐 이런 마피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마피들이죠. 근데 좀 조기에 퇴역을 하면서 좀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만나면 계속 이렇게 천천히를 입에 달고 사세요. 그러니까 너무 신맛도 혹사를 시키면 말들이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기대만큼의 이어지지 못하고 각종 질병이나 아쉬운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좀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어쨌든 간에 천상 착한 사람 화나면 말을 안 해 일단. 근데 화나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우리 그 동네 형? 그 성격 좋은 동네 형 있잖아요. 성격 더럽지 않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항상 웃음기가 얼굴에서 떠나지지 않는 분이라서 보면 기분 좋아지는 저한테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자, 박용일 조교사가 이번 주에 출전시키는 마피들은 몇 마리가 있는데 일단은 일요일 경마에 첫 번째 말씀을 드린 마피는 4경주에 출전하는 이 4번마 헤네시 댄서입니다. 자, 4조에서 출전하는 마필이고요. 제가 이 마필은 지난번 경주 때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많이 좋아졌다. 마필의 상태가 많이 정말 나아지면서 좋기는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믿는다.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3착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쉬운 3착이었죠. 4분의 3마신 아쉬운 3착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박인규 조교사가 말이 괜찮았다고 했었어요. 이 발주기 안에서 좀 동동거리고 마필이 좀 흥분을 하는 기가 좀 있었고 꾸준하게 띄워주지 못하고 마필이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감정을 자기가 추스하지 못한다? 뭐 그런 것도 좀 있기는 했었는데 이 마필이 제대로 성적을 내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 허리 쪽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 박인규 조교사 얘기를 할 때 허리 쪽이 나아지면서 마필이 발주도 괜찮아지고 또 걸음 또한 부드럽게 치고 나가는 맛이 생겼다라고 해서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고요. 저희가 올라왔다는 것을 이미 검증을 시켜주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번 경주 때. 그래서 이번 경주, 4경주에서도 당연히 여러분들의 관심권에 가셔야 될 마필이고 조교 상태도 컨디션 상당히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내시면서 잊지 마시고 배팅권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마리 마필을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 두 번째 준비한 마필이 제 초특급 더바가 만인승부처에 출장하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우리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숨기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8번 말 리드머니입니다. 자, 이 리드머니는 7전 동안에 2번의 우승과 1번의 입상을 할 정도로 근성을 보여왔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걸음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는 마필이기도 하고요. 데뷔했을 당시에는 안쪽으로 척 기대고 좀 이렇게 발을 바꿀 때 좀 어리숙하게 바꾸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랬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걸음을 항상 꾸준하게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안쪽으로 치우치는 모습도 보완이 되면서 마필의 걸음이 더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느껴왔던 마필이기도 해요. 브리더스컵에서 강자들 만나면서 졸전이었었고 12월 24일 날 2세 육성 훈련 심사 합격마 특별경주 국내나 마필로만 짜였던 경주에서 깜짝 3차를 차지하면서 이 마필이 이 정도였어 라는 평가를 받았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1월 22일 일반 경주에 출전해서 인기 1위로 끌었지만 솔직히 경주의 내용 자체를만 놓고 본다면 썩 마음에 드는 경주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직선주로 해서 걸음이 약간 좀 무뎌지는 모습은 있었고요. 너무 좀 상반됐었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1300m 경주 거리에서는 파괴력이 있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직선에서의 걸음이 좀 무뎌지는 모습이 있어서 좀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웅규 형한테 물어볼 때도 좀 걱정이 됐었는데 솔직하게 담백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드머니가 지난번 경주 때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뭐 다른 조교사 같았으면 또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사실. 야, 내 말이 네가 뭘 한다고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조교사도 있어. 없는 것 같지. 그러니까 취재 기자들이 경마 정보나 얻어가려고 하고 개나발로 경마도 할 줄 모르는 것들이 자꾸 물어보기만 한다. 그리고 나만 물어보겠어? 수많은 취재 기자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할 텐데. 근데 뭐 나같이 물어보는 사람은 많이 없겠지. 왜 자기 말을 좀 깎아내렸으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담백하게 얘기했어. 그건 지난번에 페로비치가 좀 욕심을 내다 보니까 무리한 경주 운영 때문에 직선에서 끝걸음이 안 나온 것 같다. 하지만 뭐 마필을 워낙에 잘 알고 있는 기수고 지난번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 기사경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조교도 해봐서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걸음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상경주라는 큰 경주에 나오긴 했지만은 조건은 좋지 않느냐. 어차피 이번 경주가 안말들 위주의 경주고 안말들밖에 없기 때문에 안말들에서는 내 말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좀 들고 어쨌든 간에 8말 리드머니는 한대권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의 마필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 배팅권에 포함을 시키는 마필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8말 리드머니는 반드시 한번 지난번에 조금 못 뛰었다고 해서 개무시하지 마시고 배팅권에 반드시 포함을 시키시면서 즐거운 경마가 되셨으면 좋겠고 성과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봐서 코너 오늘은 특이하게 조교사예요. 내가 뭐 조교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방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마주까지 한번 인터뷰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수와 조교사 만나보고 왔고 만나본 얘기 솔직담백하게 전해드렸던 직접 만나봐서 코너 정리하고요. 자, 본 예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찍어내는데 나중엔 다 덕으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코너들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병을 워낙에 좋아하시니까 배당에 나올 수 있는 컨디션 변화가 온 마필들 뭐 인터뷰 내용이든 아니면 제 복귀의 내용, 조경의 내용이든 그 코너를 새롭게 좀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변하는 한대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이 제가 이 방송을 더욱더 알차게 찍어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 뭐 나한테 사랑이 뭐 있겠어? 이거지? 이거만 주면 돼. 이것만 열심히 챙겨주면 되니까. 문자 신청. 무통장 문자, 계좌번호 나가고 있죠. 검빛에.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책자에도 나가, S경마에도. S경마도. 그리고 뭐, 공용권 문자도 그렇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ARS는 당연하고, 뭐, ARS 듣고 문자까지 신청해주면 너무 고맙지. 뭐. 자, 일경주입니다. 내가 너무 돈 하나? 근데 뭐, 어차피 우리 사이가 돈으로 엮인 사이 아니야? 여러분도 돈 달라고 내 방송 보는 거고, 난 돈 벌려고 방송 찍는 거니까. 우리 솔직하자! 솔직만 해서. 자, 1경주입니다. 경주에 1200m 8마리 앞에서 출전했어요. 약간 우열이 드러난 경주. 그냥 뭐, 딱 3마리 안에서 끝이 났네요. 2번, 5번, 6번. 다른 마필은 뭐, 별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솔직히. 이 뭐, 정성스레는 곧잘 뛰어요. 끈끈하게 올라오고 있고, 이 마필이 좀 마신차가 좀 나기는 했지만, 이 안쪽 게이트의 이점이라고 한다면 또 이 경주가 빠르진 않죠. 막 클레오 정도가 빠르기 때문에 클레오 보내놓고 뭐 선유권 전개도 가능한 만큼 정성스레 무시하지 마시고요. 근데 워낙에 좀 중간에 좀 안 뛰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충막감은 6공화 지공부패가 되지 않을까요? 예. 제가 이 마표 둔하다고 했죠.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김용공 기수를 만나봐도 다른 건 걱정이 안 되는데 발주한 이후에 자꾸 밀리니까 얘가 그 타이밍을 잡기가 직선에서. 그래서 거리를 좀 늘렸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마필입니다. 뭐 여지 없죠. 1600m에서 선전을 하면서 대봉환가 들어오면서 뭐 저배당이긴 했지만 저에게 한방 맞고는 선선을 해줬던 마필입니다. 자, 문세영 도작을 얹기는 했지만 뭐 마필의 특징이 뭐 하루 이틀에 바뀌겠습니까? 역시나 좀 느리게 추입을 하긴 하겠지만 다른 마필 뭐 선행을 나서는 뭐 클레오 자체가 큰 능력 있는 마필도 아니고 이 뭐 정성스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쌍승식은 몰라도 입상권의 한 자리는 무난하게 지켜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합니다. 6봉화 지공부패 놓고 한번 승부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마 클레오는 솔직히 도입되기 전에 1월 6일날 주행권을 봤는데 이미 관절경 수술을 2번이나 했던 마필이라서 이러한 마필들은 제가 오늘 박용규 조교사를 만나고 왔다고 했잖아요. 박용규 조교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번 고장난 말은 언제든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다는 걸 했는데 얼마나 말이 좋으면 2번이나 관절경 수술을 하고 출전을 했을까. 퇴사를 안 시키고 아예 도입을 안 하고 뭔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했겠죠. 근데 뭐 데뷔전 모습만 보고 보면은 뭐 선행 가갖고 경합하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경합이 없는 단독 선행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뭐 상향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리는 1200으로 늘었지만은 늦추입을 하는 마필들이니까 뭐 버틸 수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이렇게 3마리가 인기권이에요. 6번, 5번, 2번. 3봉마권도 6번, 5번, 2번. 3마리의 마필 한 방만 사면 될 것 같은데 뭐 평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6번, 5번을 살까 6번, 2번을 살까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6번, 5번. 네. 이거 완전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거잖아. 자꾸만 하세요. 6번 넣고 5번, 2번. 6번 넣고 5번, 2번. 6번, 5번, 2번. 3봉마권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이경주입니다. 경주는 1000m, 국내 6등급 경주에 펼쳐지고요. 총 9마리 앞에들이 출전을 합니다. 아, 이게 좀 애매해요, 사실. 일단은, 충막감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한다면, 저는 이제 뭐, 발카 전사를 충막감으로 놓고 싶습니다. 이 마필 12월 17일 날, 외곽으로 밀린 상태에서, 순발력이 있으나 강하게 추진하지는 않았었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대충 탔어요. 근데 그런 걸 보였었고요. 지난 1월 14일 날 안쪽으로 들어와서 선유권 전개했는데 거리를 크게 못 줄이는 게 좀 아쉬웠었지. 걸음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도토리 키재기라고 이번 경주 편성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비등비등해요. 그리고 저는 KT의 여건이 1번 마필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뭐 선행은 뭐 속보공주라든가 뭐 7번 스마트 지프, 부고번 퍼티지 이런 나피들이 좀 경합성은 나갈 수 있지만 최범현 기수의 바이칼 전사도 여전히 느리지 않거든요. 발주 자체가. 내가 최범현 기수라고 한다면 난 선행가. 내가 만약에 기수 입장이라면 뭔가 좀 지난번 때 따라가서도 거리를 많이 못 줄였는데 호조건이잖아. 이걸 양보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일본 바이칼 전사가 이번만큼은 놀라운 선전을 펼칠 수 있는
저로 호기를 맞이했다라고 보고 축막감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3번 새로운 우주는 많이 나아졌다고 이제 제가 그 전부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2월 17일 경주 때부터 많이 나아져서 이제 거리를 보였는데 만약 3kg의 감량의 혜택이 있고요. 오늘 제가 인터뷰할 때 재갈을 바꾼다고 했는데 재갈을 안 바꿨더라고요. 재갈을 안 바꾸고 이번 경주까지 한번 뛰어볼 생각인 건지 어쨌든 간에 추정 공백기는 있지만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뭐 초고록만은 아예 안쪽이라면 모를까 자꾸 이제 밀려 있으면 마피 중간에 안 찌르는 경향이 있어서 좀 단점이 있죠. 6공화 보온삭스 주행검사 통과한 대부전을 치는 마필인데 얘 맹해 말이 발주기가 열렸는데도 뭐 나올 생각도 없고 좀 막 이렇게 밀어갖고 중속을 내보니까 좀 더 불편하긴 하는데 너무 채찍을 심하게 돼서 이 발주가 안 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발주 연습도 했는데 한두 번은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7번 스마트 치프는 발주만 좋고 직선에서 끝걸음은 그냥 무난한 정도였었고 느리게 올라오는 마필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주도한다면 우리 김철호 기자가 또 이런 마필드 상당히 잘 타다가요. 또 신사면 조교사가 웬만한 승부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갈 소지가 높아서 2변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죠. 자, 문제는 이 8마 해피챔프죠. 지금 장초의 기수도 부상이에요. 35조의 이동화 기수도 2달 가까이의 공백을 가지는 부상을 당했고 또 유승환 기수는 3골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6개월 가까이 주로를 못 돌아올 것 같아요. 또 임기현 기수가 지난주에 경호원 면허정지 3개월을 당했습니다. 뭐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 좀 그렇고 나도 임기현 기수하고 나중에 또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거는 뜯지 않을게. 근데 뭐 사실은 내 성격상 뜯어야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재결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했지 뭐. 솔직히 말해서 잘못했지 뭐. 임기현 기수도 그렇고. 근데 뭐 마필 탄력이 죽는 상황에서의 경주 결과기 때문에 좀 면허정지 3개월 정도 너무 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차 안 가려고 맘먹고 탄 것 같지는 않은데 재결위원들의 판단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8마 해피캠프는 이게 고개가 좀 서 있습니다. 고개가 서 있고 발이 좀 상당히 높죠. 그래서 꾸준히 채찍을 대면은 올라오는 모습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난번 경주 때 이게 그 경주 걸음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낙관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저 이게 큰 능력만 하고 보고 싶지 않은데 우리 예상가들 그러니까 에이스 형마 예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잡았더라고 이 말을. 굉장히 찝찝한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큰 능력만하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도전은 가능하지. 편성이 약하니까. 근데 큰 능력만 아닌 것 같은데 좀 지켜보고 싶고요. 그래서 1번 바이카 전사를 놓고 하겠습니다. 1번 바이카 전사를 놓고 하는데 일단 3번 새로운 우주 5번 초록마 7번 스마트 치프 그리고 8번 헤비캠프인데 1번 3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5번 7번 8번 중에서 방어하는 막권을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 이경주의 축막감은 1번 바이카 전사입니다. 선에는 갈 거예요. 난 범위 타는 거 보면 최범용 기수는 정말 승부사의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수 인터뷰 들어가면 최범용 기수가 인터뷰를 안 해줍니다. 물어보면 자꾸 슬슬 농담이나 하고 참 해피한 기수예요. 어떨 땐 좀 얄밉기도 한데 뭐 그게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뭐 할 말은 없죠. 또 모 기수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수가 이제 취재기자가 들어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안 해주면 그럼 프로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 자신 있고 자기가 뭐 숨길 게 없으면 뭐하러 얘기 안 해주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전 최범용 기수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자꾸 물어보면 농담 따먹게 하니까 좀 짜증나기도 하고 또 솔직하게 얘기도 안 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스타일이. 물어볼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능력으로 보겠습니다. 1번 바이칼 전사 이경주에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자, 상경주 넘어가 볼까요? 경주거리 1000m 국내산 5등급 경주 12만의 앞에도 요거 배팅 해야죠.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경주에 출전한 마필 12마리 중에서 과포된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은 제가 지난번에는 굉장한 능력마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이 완전 맛이 갔습니다. 망가져갖고 지금 퇴사까지도 한번 계획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거는 또 말이 살아나면 더 뛸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섣부르게 뭐 말씀드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현재 컨디션으로는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한 마리의 마필은 배팅권에서 한번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신의 걸음을 더 보여줄 수 있고 매경주 뛰면서 걸음이 늘고 있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강력한 쌍대가리 마필 한 마리 있고요. 후차권만 찾으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끝이 날 소리가 높고요. 그 간단한 막권 여러분들은 찾아내기 쉽지 않으니까 한대건이가 승부처로 삼은 겁니다. 제 눈에는 쉽게 보이지만 여러분들 눈에는 어렵게도 보일 수 있는 경주 한대건이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의 달인 한대건 믿어주십시오. 자, 이번 상경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좋은 내용과 좋은 적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음성정보, 문자정보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 많은 청취,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1200m 국산 5등급 경주 12마리 앞에 출전했습니다. 땀난다. 이 스튜디오 안에가 더워요. 내가 더 웃긴 거는 내가 내복도 입었어. 나 내복이 안 입으면 무릎이 싫어하고 못 살아. 나 오늘 겁나게 추울 줄 알았어. 이렇게 비 와갖고. 근데 생각보다 안 춥네. 진짜 고추에 땀백이네요. 환장 왔네. 빨리 짚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내용은 다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4경주입니다. 경주의 1200m. 국내산 5등급 경주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다 거기죠. 뭐 도토리 키재기고. 자,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 어떤 마필이죠? 3번마 헤네시 댄서입니다. 부연 설명하지 않고 이번 4경주에서는 3번마 헤네시 댄서를 배트권에 충막감으로 공략을 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과중량이죠. 56.5kg에 부담량이 과중해서 항상 걱정이 되는 1번마 검진. 지난번 경주에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걸음을 최선을 다해서 목차에 아슬아슬한 승부를 만들어냈는데 게이트 여건이 다시 좋아졌네요. 1번 게이트.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2번, 1번, 1번 하늘이 도운 건가요 이게? 게이트 번호는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필은 빨리 승급을 해야죠. 부담량이 계속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뛰면 말이 망가져요. 박병렬 쪽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1번 검진은 능력으로는 좀 떨어지고 이 마필이 큰 능력을 가진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감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최선의 승부를 다할 마필이고 게이트 여건은 좋다는 점 무시하지 마시고, 이번 비카삭스가 지난번에 페라비치 기수가 조금 안쪽으로 처박아 놓고 뛰었던 것이 페인의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마필이 최적 전개하고 너무 인코스를 파고드니까 마필이 안 뛴 것 같아요. 바깥쪽으로 끌고 내야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조금은 더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한 번 탔는데 두 번 실수는 안 하는 또 기수잖아요. 비카삭스는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요. 3번 과천한도는 이렇게 앞을 좀 찍어서 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는 올라오는 것 같지만 결정력이 부족한 나필이고요. 5번 상비군이 문제죠. 이게 지금 계속 선행을 안 가고 있는데 선행을 안 가도 직선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비군이라는 나필이 괜찮다는 거예요. 현재 컨디션이. 그러니까 예전에 상비군은 선행을 가서 선행을 실패했을 때는 걸음이 너무 안 나왔던 마필인데 그냥 걸어갔죠. 최근의 경주에서는 의도적인 각질 변경이 아니라 자꾸 선행이 빠른 마필들을 만나면서 따라가게 했는데 걸음이 그냥 걸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버티고 올라오고 이 컨디션이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비군은 선행 가는 날이 그냥 장날인데 이번 경주가 그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6번과 스페로는 너무 무기력했는데 뭐 편성을 잘 만났고 승급전에서 경주 거리를 적응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너무나도 조교의 정성을 들이고 있어서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8번마 화이어 드림이 인기마입니까 이게? 난 이거 인기마로 잡혔길래 제가 반 농담으로 이거 들어오면은 정말 내 눈깔이 진짜 동태 눈깔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누구한테. 이 화이어 드림이라는 마필은 하위군에서 올라올 때도 기습적으로 선행 나와서 이제 입상을 하고 승급을 했고요. 현 등급에서 계속 바닥을 기다가 지난번 경주 때 추위권에서 한번 올라오는 거력을 보여줬고 그러고 나서는 또 사라져 있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3번 게이트 이점에서 정말 문세영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보였다고 저는 봅니다. 선입권에 최적 전개를 하면서 직선에서 정말 마필 까 뒤집었죠. 그 덕분에 이 마필이 버틴 거지. 마필의 능력을 가지고 이게 왔다? 저는 문세영의 힘으로 왔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번 경주가 또다시 문세영 기수의 등짝이고 조건은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부담 중량은 올라갔어요. 플러스 2kg가 지난번 입상하면서. 그래서 최적 전개를 할 수 있는 안쪽 게이트도 아닌 상황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화이어드림이 외곽을 쳐 삥삥 돌고 자빠졌으면 아무리 문세영 기술을 하더라도 과연 헤나시텐서나 뭐 검진이나 비카삭스 이런 남편들이 이길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이어드림이 뭐 안 된다, 뭐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화이어드림의 지난번 경주 때의 걸음은 분명히 여유가 없었고 그 전에 화이어드림이 보여준 경주력도 항상 좋았던 마필이 아니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번 화이어드림이 과도한 인기를 끈다고 한다면 배팅권에서 좀 제외를 하고 공략을 하고 싶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들어봅니다. 자, 이번 4경주는요. 3번만 헤네시댄서로 배팅권에 충막감으로 놓고 1번만 검진, 2번만 비카삭스, 5번만 상비군, 6번만 스페로 이러한 나피들 쯤에서 주력 막권을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3번 놓고 하겠습니다. 제가 주력 막권을 딱 부러지게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현장에서 최종 점검한 다음에 현장 예상 팔아먹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장 예상 10,000원 정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8번만 화이어드림이 인기 1위만을 파는데 내가 꺾어줬잖아. 그러니까 화이어드림 안 들어왔다고 여러분들 막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 전에 내 음성을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경주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화이어드림이 안 들어오면. 이해가 되십니까? 10,000원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가 1300년 5등급 경주 11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한대가라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굉장히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선행마 두 마리가 딱 눈에 띄죠. 6번가 스마트 드림과 9번가 클린업 스카이. 두 마필 다 경주의 내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 스마트 드림은 데뷔한 이후에 계속 잘 뛴 것 같지만 이 경주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마필이 뭔가 좀 순발력은 있는데 탄력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근데 경주거리가 늘렸어요. 1300으로. 그리고 또 선행을 낙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사실. 구마 클린업 스카이가 상당히 선행이 빠르고 또 이 마필이 지금 부담량이 과정한 상태에서 56.5km인데 스마트 드림이 만약에 선행을 주도해버리면 클린업 스카이는 선행을 압박을 할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6번, 9번 마건이 상당히 불안한 마건입니다. 이렇게 끝이 난다 그러면 6번, 9번으로 끝이 난다면 한대건은 이 경주를 승부 경주를 잡지는 않았겠죠. 자, 9번 클린업 스카이는 그 전에 경주 1월 15일 경주 이후에 후두 개포착 수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뭐 간단한 시술이긴 한데 호흡기 쪽에 질환이다 보니까는 좀 마필의 걸음이 안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지난번엔 조기로 똑바로 하지 않고 나와서 또 선전을 했어요. 근데 4분의 3마신밖에 안 날 정도로 걸음은 여전히 무뎌지는 모습. 그러니까 1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이고 우리 서인석 조교사 인석이 형은 항상 이 마필에 뛰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인터뷰를 해보면. 근데 결과적으로 클린업 스카이가 데뷔한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좋아졌고 얼마만큼 낮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부담량도 올라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선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한대건 이번 5경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과 9번, 9번과 6번 이 한 방에 맞고는 끝이 날 것 같으면 아예 건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한대건 새로운 느낌으로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라는 판단을 했고요. 충분히 적중할 수 있는 가치도 있다. 정확하게 마필들이 어떠한 전개를 가지고 가고 어떻게 경주를 풀어나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답답하시고 나는 한대건과 함께 반드시 배팅을 해야겠다. 동참하십시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음성정보, 문자정보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를 1200m 10마리 앞이들이 출전했습니다. 이게 분할된 경주예요. 경주 분할이 됐죠. 워낙에 19마리가 출마 등록을 했었고 19마리가 다 어떻게 뛰어? 12마리밖에 못 뛰는데 그것도 문제야. 나 항공과사회가 지금 12마리로 출전 주수로 제한을 해놨는데 예전에 원래 14마리였었죠. 14마리가 뛸 때는 더 박진감도 있었고 전 14마리 경주도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쥐들 맘대로 12마리로 바꿔놨어. 뭐 이유가 있겠죠. 솔직히 14마리 경주만 바꿔도 말이 몇 마리가 더 뛸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막 휴장이 있고 그러면 정체되는 마필들도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또 경주 박진감도 생기고 이해가 안 돼. 어쨌든 간에 뭐 그건 마사회가 갑질을 하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경주 편성 짜는 거니까 아니 몇십 년을 경주 편성을 짜오면서 뭐가 더 재밌고 뭐가 재미없는지 모르나? 이해가 안 돼.
어쨌든 간에 이번 6경주는 혼합군 경주로서 경주 분할이 됐었고요. 이미 국내산 마필로서 3마 썸마스터와 7마 승리엔젤은 야 나는 혼합군 경주 나갈 거야 하고 미리 출전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 두 마리의 마필이 현재 혼합 4등급에 있는 마필들의 부진형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경주에서 가장 돋보이는 마필들이 아닐까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고 3마 썸마스터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선유권의 전개도 가능하고 편성을 원작하게 만났습니다. 이 썸마스터도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황홀한 질주는 휴양 갔다 와서 선행 나가고 삐지진 않아요. 이 양떨 뺨을 하면서 여기 말 자세히 보시면 여기 뭐가 하나 척 붙어 있어. 털 같은 게. 양털 뺨 뭔데 씨. 어쨌든 간에 그걸 하고 있으면서 말이 삐지진 않습니다. 근데 삐지지 않는데 선행을 가지고 걸어가는 참 계륵 같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뭔가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서창비호 그렇고 뭐 킹조어리아가 왜 팔리는지 모르겠네. 능력 부진 당했는데 뭐 주행 재검 받고 때 좋았다고 또 팔리는 거지만 실전에서 안 뛰는 마필에서 너무 예측 산행이 심하니까 걱정이 되죠. 7번 승리엔젤 꾸준히 뜁니다. 자신의 맞벌이는 충분히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뭐 이런 경주 아니면 제가 또 언제 한번 노려보겠어. 열심히 타야지. 김철호 기수가 최근 열심히 타나요? 말면 8번 세력 꿀꽃은 전형적인 선행형이죠. 선행을 나가서 버티는 마필이고 선행을 못 나갔을 때는 직선에서 걸음이 없는. 근데 이게 팔리더라고. 선행은 택도 없죠. 3번 황홀한 질주가 가다 쓰더라도 선행을 나갈 소리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걸 까고 용문이가 나간다면 뭐 할 말은 없는데 까고 나간다면은 세력 꿀꽃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무리한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하게 가도 걸어가는 말인데 이게 왜 팔립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차라리 10분만 스피디전이 더 낫습니다. 이번 경주가 혼합 4등은 데뷔전인데 얘를 딱 주행검사에서 보는데 나 무슨 떡대가 하나 나온 줄 알았어. 560kg가 넘습니다. 체중이. 아마 좀 빠지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육중한 체중에서 보여주는 발주는 그렇게 느리지는 않았었고 직선에서는 워낙에 밀어대고 들어오긴 했는데 말이 없으니까 상대마들이 전력들이 다 드러난 능력 부진형의 혼합 4등급이라는 경주라는 면을 보면 아예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3번마 썸마스터 놓고 하겠습니다. 7번마 승리엔젤, 15번마 스피드 지존 이 두 마리의 마필만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자, 3번 놓고 7번, 10번 이 두 마필만 관심을 갖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0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일단은 뭐 사연 있는 마필들이 많이 있어요. 1번마 군루루 이 미산 마필이죠. 이건 사연이 있죠. 장기 휴양을 했습니다. 이 개인대염이라는 경주마라성 치명적인 질병을 앓았고 이게 자꾸 재발을 합니다. 그게 문제죠. 인대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주마의 어떤 생명에 가장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질병인데 두 번의 개인대염이 있었고 또 지난 12월 17일 경주 이후에 또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혁 기수를 만나서 물어봤는데 말은 좋대요. 말은 좋대요. 휴양이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게이트 여건이 또 1번이에요. 뭐 발주가 워낙에 빠른 마필은 아닌데, 그래도 안쪽 게이트에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필이 굳이 승부를 아낄 만한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 1번 군루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2번 프로마테우스는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뭔가 마필은 조교 때는 펄펄 날아다니는데 실전에서는 개풀빵처럼 뛰고 계속적으로 인기가 실리고 사람들이 더 못 바라보고 있는데 편성은 적정하게 만났기 때문에 이거 프로마테우스 역시나 관심고는 가는 마필입니다. 근데 실전에서 너무 안 떠요. 3번마 정상특급은 오로지 선행이죠.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이고 선행을 가서 버텨내야 되는데 그게 반신반의예요. 그래서 매번 조금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마필인데 편성은 잘 만났네요. 그래서 아마 어울더울은 주행검사 이후에 좀 질병이 있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오고 꼴찌를 했는데 요거 뛸 말입니다. 차츰차츰 조금씩 올라간다고 한다면 절대 무시는 못할 마필이고 5마 킬리의 여왕이 저는 충막감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데뷔전이죠. 보여준 것은 많이 없지만 주행검사 모습이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예 뭐 이 마필이 명마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이 단거리에서는 충분히 견연력 보일 수 있겠다 했는데 너무 좋은 편성을 만난 거예요.
오버마 킬리의 여왕이 많이 안 팔린다 하더라도 이 마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버마 킬리의 여왕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6번은 청권. 이 청권이라는 마필이 능력 부진을 계속 당하죠. 주행 주사를 지금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주행 능력 부진 당했을 때 경주를 보면 선행을 추가하려고 했다가 다른 마필이 먼저 나가고 붙어요. 그래서, 청권, 이게 뭐 하는 말이야? 그러고 붙었는데, 직선에서는 그냥 허무하게 걸어가죠. 그러고 나서는 주행검사 2월 24일 날 제주행검사를 볼 때 보면, 단독 선행이 원체 편했습니다. 괴롭히는 마필이 없죠. 그냥 혼자 지가 앞에 나가고 워낙에 느린 마필이다 보니까 쉽게 뛰다 보니까 걸음이 더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고 기록도 나쁘지 않았어요. 1분 1초 때.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에 이 청권이라는 마필이 여러분들한테 야 이게 마필이 좀 변했나 보다 라고 관심을 끌 수 있는데 제가 만나본 이철경 기수와의 대화에서도 그랬었고 이 마필 자체가 아직까지는 겁이 많고 다른 마필들이 붙어서 경험을 하지 않아야지만 뛰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청권이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 과연 선행을 편하게 나와서 아무도 괴롭히지 않을 소지가 있느냐라고 평가해 봤을 때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 바로 3번마 정상특급 때문에 그렇죠. 자, 정상특급이 가장 잘 띄워줄 수 있는 경주의 선행 능력은 선행입니다. 그리고 발주가 느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부민력 기수가 그래 청권아 네가 좀 편하게 한번 잘 타서 우승하라고 양보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미쳤습니까? 부민력 기수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청권이라는 마필이 팔리는 거 보면 우리 책에 3번째 잡혔어 이게 에이스 경마에. 그래서 내가 메인 예상을 하다가 정말 답답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제가 승질을 냈어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공화 청권이. 한참 멀었다고 봐요. 정말 이 성파처럼 33조에 선행 한번 나서서 아무 괴롭힘이 없이 혼자 뛰면 모를까. 민호가 짱구가 아니라니까 국민호 기수가. 얘도 돈 벌어야지. 지금 이제서야 좀 자리 잡고 있는데 15조에 가서 성실하게 타야 됩니다. 청구는 당연히 버려야죠. 이해가 안 돼. 그냥 주행검사 보고 나서 1분 1초니까 혹해갖고 그런데 맞고 살 수 있는데 사지 마세요. 예, 그런 돈은 차라리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사먹고 떡이나 한번 더 치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7, 8, 9번, 10번 안 되고 10번 팀이 뭐 대한의 강대는 뭐 나아졌는데 이따위니까 아 정말 이거 진상 같은 말인 것 같아. 근데 뭐 막판 한 번 있으니까 또 어부질게 나올 수 있지. 자 이번 7경주는요. 오마 킬리의 여왕을 놓고 1번, 2번, 3번, 4번 4마리 안에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조금 더 손이 기운다 라고 말씀드리면 5번, 1번 쪽에 좀 더 기울고요. 현장에서 한번 5번이 뭐 그렇게 많이 안 팔릴 소리가 있으니까 내 앞으로 다 공략을 하신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환수는 될 것 같아요. 경마는 뭐 환수지 뭐 그잖아. 아 10구멍 사면 어때? 내가 돈만 따면 되지. 안 그래? 자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 1700 공략 4등급 8마리 앞에 출전했죠. 좀 쉽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후차권이 문제예요. 자, 1번은 미스터 포추. 부단량 56kg까지 올라갔네요. 3.5kg 올라갔고. 게이트는 1번 게이트에 경주거리 1700. 예, 경험 없죠? 경주거리에 대해서 경험 없고. 55.5까지 달아봤는데 한 500g 증가한 겁니다. 거의 육박하는 이제 한계 중량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기가 워낙에 좋죠. 일단 느립니다. 뭐 5번 더블 J, 6번 미래번쩍, 7번 지상거탑, 뭐 8번 벨라루라 이러한 마필들의 경주력이 원체 느리고 선행 경합성에 나올 수 있는 3번 라운트로이 정도가 선행 경합성에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마시가 갖고 뭐 앞에 붙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1번 미스터 포춘이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소지가 높아서 저는 그냥 1번 미스터 포춘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송대철 기수의 평가는 좀 달라요. 조교 때에는 솔직히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근데 얘가 실전에서 이렇게 뛴답니다.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지난번에도 조교 때 이렇게 적속치 않았는데 마필 실전에 뛰는 걸 보고 기본적으로 그런 말인가 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번 미스터 포춘은 그런 말이고 충막감이고요. 5번 더블 J는 박상훈 기수가 지난번에 이면을 연주를 했었고 저는 뭐 또다시 뭐 안 될 건 없다. 뭐 이겼던 말도 뛰는 거 아닙니까? 벨라루나 지상거탑 다 이겼던 마필인데 부당점량 1.5kg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안 될 만한 마필은 아니고. 6번 미래원적인 문제죠. 이게 이렇게 무너질 만한 마필이 아닌데 항상 코너를 돌아서 한 템포를 쉬고 뛰다 보니까 걸음이 안 나와요. 타이밍 잡기 애매하고 참 그런 마필인 것 같습니다.
7번 지상거 탔다 미러거 탔과 마찬가지의 맥락이에요. 항상 그러한 경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고. 8번 벨라루가 가장 낫죠. 지난번에 3착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더블제이와 그래도 호각을 다퉜던 마필이고 선유권의 전개도 가능한 마필인 만큼 벨라루라는 미스터 포춘 보내놓고 편하게 갈 겁니다. 1번, 8번 막권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을 좀 가는 마필이고요. 뭐 1번 넣고 5번, 6번, 7번이 배당권인데 배당이 썩 없어. 1번이 워낙에 왕대가리로 팔리니까. 그러니까 뭐 다 까기는 애매한데 현장에서 한 구멍 정도는 줄여야 되지 않을까. 1번, 8번. 1번, 8번. 2번 8경주 1번 넣고 8번 막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경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보기만 해도 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6경주 시작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1번만 일루트키 쪽을 차지하면 자신의 걸음을 최소한 내는 주기 때문에 1번 실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사냥까지도 가능한 경주고 사냥 보내놓고 따라가도 돼요. 2번 놓고 1번과 8번 10번 천지 성공까지. 제 10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출발이 좋은 말 6경주입니다. 3번 소통 시간이 여전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건성기라고 할 정도로 마시걸음이 나와주고 있는데 4번 10경주는요. C1만 클린업 조이를 이번에 팀막감으로 놓고 3번만 소통 시에 단독 선대 3번과 소통 시대 괜찮은 말들인 것 같잖아요. 그죠? 다 우승들도 한두 번씩 했고, 뭐 능력도 좋은 것 같고. 근데 전 능력만 없다고 봅니다. 과연 이 정도의 능력들을 가지고 코리안 오크스배 부산 말들을 상대로 해서 얘들이 이길 수 있을까? 네,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하지만 뭐 자기들만의 잔치니까 서울에 있는 안말들 치고는 기본적으로 뛰어줬던 마피들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1400m 호나 오픈 경주를 펼쳐진 경주 한 대가 승부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초특급 다바가 메인 승부죠.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8번 리드먼이 출전해요. 저희 마피는 반드시 가지고 가겠습니다. 배팅권을 가지고 갈 마피이고요. 다른 마피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만져본 기수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이런 마필도 있고 말이 썩어서 썩을 대로 썩어서 걸음이 안 나오는 마필도 있고요. 이경주 하나 때문에 칼을 가고 있는 지금의 성적은 개바닥을 두고 있지만 칼을 가고 있는 마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고 그리고 1등 상금 1억 4천이 넘어요. 상당히 좀 많은 상금이고 2등만 해도 1등 상금 5천만 원이고요. 3등만 해도 3천만 원입니다. 어느 누가 승부를 안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아니 3천만 원만 벌어도 감사할 돈이신데 결코 승부를 아낀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승부를 못할 소진이 있죠. 자, 그런 나피들 한대건이가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자, 한대건의 초특급 다바가 메인 승부처 이번 구경주 대상경주 함께 해주십시오. 그 박진감 넘치는 그 환호와 열기 속에 한대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속에서 적중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열량만이 PD에 출전했고요.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제가 이 경주를 보면서 맨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한번 더 나와봐라. 너 나오기만 해봐라. 이런 생각을 했던 마필이 출전을 해서 이 승부처로 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기수가 병신같이 탔죠. 이건 기수의 문제 때문에 입사를 실패한 마필이 저는 이번 경기에 반드시 노림수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언뜻 보면은 3번 후리바람이 압도적인 인기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안 되건 없다고 봐요. 후리바람이. 최근에 수성도 그렇고 지난번 1800m 첫 도전인데도 불구하고 건을 보여줬기 때문에 문제는 부담 중량과의 싸움이지만 57kg의 중량을 후리바람이 뭐 짊어져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짊어져 봤던 징입니다. 물론 단거리 경주긴 하지만 이 마필은 분명히 자신의 얼마만큼의 등짐을 이겨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요. 하지만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를 가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지난번에 그렇게 타면 안 되는 거지 라고 제가 경주 내내 보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렸던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 마필 과감하게 노리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결과가 좋은 쪽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마라는 게 항상 행운이 따라가긴 하지만 이 경주는 행운보다는 경주의 전개를 어떻게 따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분명히 이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확신하고 있는 경주고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경주를 1200, 국내는 3등급 12마리 마필이 출전했습니다. 제가 아마 일요일 경마를 예상을 하면서 가장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어떠한 마필을 내가 대가리를 놓고 승부를 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선행마들 뭐 잔뜩 모아놨죠. 1모 센스카이, 3모 정상 오름, 3모 오픈뱅크, 5모 라운 루이스, 6모 골드매직, 7모 티지킹, 8모 뮤지니, 9모 삼보 페스티벌, 12모 2K까지. 지금 제가 마필의 이름만 말씀을 드린 마필이 전부 다 선행에 가깝습니다. 굉장한 각축전이 예상이 되고, 어떠한 마필을 섣부르게 이번 경주에 충막감이다, 대가리다, 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경주입니다. 터져도 할 말이 없는 경주고요. 솔직히 이번 경주는 제가 예상을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제 말 한마디로 그 마필을 놓고 또 승부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돈을 잃고 마지막 경주까지 오면 평정심을 잃기 때문에 이미 갈팡질팡하게 되죠. 제가 물론 승부처라는 것을 가지고 가고 초특급 더바가 승부처도 있어서 적중을 해서 돈을 따고 있다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번 경주 공략을 하겠는데, 경마라는 게 절대가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패하고 돈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번 10일 경주는 아예 포기를 하는 쪽으로 그런 생각까지도 가질 정도로 상당한 혼전 경주입니다. 어려운 경주고요. 그냥 한두 마리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실버 금화발리오스, 전 이 마필을 이번 경주에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한 마필로 봅니다. 경주거리를 줄였고 선두권이 이렇게 굉장히 뭉치고 있을 소리가 높기 때문에 과연 선의권에 포진할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봤을 때 금화발리오스가 순발력이 느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압박적인 승부를 해준다면 최근의 부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실버 금화발리오스 충막감 한 마리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마필들을 정리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이 경주에 자신 있다고 하는 예상가들을 찾아가서 보시면 다 개구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마필을 어떻게 자신하겠습니까? 배당이 나오니까 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요. 이번 경주. 항상 이번 10일 경주는 제가 예상가의 양심을 걸고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10일 경주 결코 쉬운 경주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서울 경마 여기서 정리하겠고요. 자, 부산 경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 경마 1경주고요. 오늘의 승부처입니다. 자, 부산 경마 1경주 한대건의 부산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팔리죠. 핵심을 찌를 만한 마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곡을 찔렀다. 저 정곳인가? 적곡인가? 맨날 이거 헷갈리네. 그러니까 정곳을 찔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자, 그 정곳을 찌를 마필을 한대건은 찾아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굉장히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를 그르칠 수 있는 인기권의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그르친다는 표현이 뭐냐면 뭔가를 보여준 것 같지만은 그 걸음 자체가 완성도가 높지 않았었고 약간의 우연을 가장한 또 경주가 많았다는 점, 또 그 당시의 경주의 편성이 만만했다는 점에서 그 정도의 성적을 보여준 것이지, 약간은 과포장되어 있는 이 선물 세트 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케이스는 무지하게 큰데 내용은 별거 없는 거, 그러한 경주의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1경주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한대건은 이번 1경주, 자, 그러한 마필들 중에서 진카를 한번 찾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진카, 자, 준비되어 있는 진카인 만큼 이번 1경주 적중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전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경주 한달의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총 9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그냥 그래요. 어느 정도는 약간 우열이 드러나 있는 경주가 아닐까. 가장 관심권에 있는 마필이 있구만 아델의 축제입니다. 데뷔한 이후에 나름대로는 자신의 걸음을 보여줬어요. 인상적이었다라고까지는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경주를 임하면 임할수록 걸음의 신장세가 높고, 또 이게 선행이 안 되는 마필도 아닙니다. 선취입이 다 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1600m 소화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는 이 마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부담력이 가중하게 좀 올라가긴 했지만 편성은 만만하게 만났고요. 충분히 해볼만하다 보여져서 6번 아델의 축제를 충막강을 놓고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레이스의 전개를 잘못 풀면서 걸음을 살려내지 못했던 고마 제너럴. 이 선유권 가담이 가능한 마필인데 이상할 정도로 무기력하더라고요.
자, 이런 마필들이 선전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6번, 9번이 다 선취입의 선의권에서 경주를 풀어나가는 마필이고, 뭐 3번 아쿠아킨, 2번 디바이스 킹, 디바인 킹, 승급전인데 이런 마필들은 전부 다 추입형입니다. 근데 추입형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최근에 보여준 거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저는 큰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딸린 마필들이 편성을 잘 만나면서 계속 올라와 준 것이지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선입권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 한마디로 끝이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핑크블레이드도 마방을 이적하고 난 이후에 적응을 하고 있는데 너무 무기력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마필한테는 나쁘지 않고, 자, 문제는 8번 소나틸드죠. 끝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전혀 올라오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전에는 등자에서 발이 빠지면서 제대로 경기를 펼치지 못했었고, 1600m라고 한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지난번에는 경주를 좀 그르쳤다고 치더라도 그 전에 등자가 풀린 상태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면 아주 무시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부산경마 이경주는요, 6번을 놓고 9번, 8번, 4번 뭐 이런 마필들 일단 우선적으로 공략을 하고, 인기권에서 팔리고 있는 2번과 3번은 두 마필 다 제외를 하는 쪽으로 관심 포커스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자, 6번 놓고 9번, 그리고 6번 놓고 4번, 8번 방어하면서 이번 이경주 한대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상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11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부경 오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고경주입니다. 3번 세기강자가 산동 상당히 약해서 선행을 부담하면 버틸 수 있다고 보는데, 시험은 5볼드가 공백기만 가지지 않는다면 뭐 쌍자가 되죠. 3번을 놓고 6번과 2위로 12번, 3번 두 마리 앞섰고 그 뒤를 레츠런파크 부경 상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상경주입니다. 3번 위닝 길리가 선행까지도 한번 들어오면 해서 3번 마필로 간만에 한번 출마를 설정하겠습니다. 5번 천지 캠프도 그걸 해보겠다는 의견이 좋습니다. 자, 3번 놓고 4번, 5번 9번 블랙 텐트. 제가 뭐 다 이제 제가 부산경마를 표현을 할 때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셨다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던 마필들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이 마필이 혈통이 어떻고 어떤 각질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떠한 주행에서 상당히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다 드렸던 마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물론 경주라는 것은 매번 편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 경주 하나만 놓고 본다면 경주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마에 또 묘미가 있는 거죠. 항상 새로운 상대 아니면 기존에 뛰어봤던 상대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우열을 점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지난번에는 깨졌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안 깨지는 마필이 있고, 지난번에는 이겼다 하더라도 이번엔 여지없이 깨지는 마필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마필의 진정한 능력일까요? 저는 레이스의 편성이나 레이스의 전개 조건이 많이 다고가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한 포인트의 맥을 찾아간다면 이번 상경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중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대상경주 한두 개쯤은 먹을 수 있는 능력마들이 한두 마리 눈에 보인다. 그러할 정도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마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상경주,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부산 상경주도 무조건 적중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은근히 잘하는 부산경마 한대건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4경주입니다. 11마리 RPD 출전했고요. 역시나 뭐 떠오르는 신이라고 할 수 있죠. 6마 대호 시대. 브리저스컵을 제외하고서는 계속적으로 일반 경주에만 나오고 있어요. 경주도 계속 늘려가고 있고, 최근 두 번의 1800m 경주 거리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발전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마필이에요. 선취입이 능한 마필이고, 부담량은 55.5kg, 이미 56kg의 중량도 짊어지면서 선전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약간 아직은 어디다 보니까는 부종은 좀 타는 것 같긴 해도 상대 마필들의 능력을 보면 이 마필이 충분히 충막감으로서는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해운대 기상은 솔직히 이 마필의 잠재 능력이 높이 평가되는 거지 질병만 앓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이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죠. 안쪽 게이트 2점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버리고 싶지 않은 마필이긴 한데 그냥 반신반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시선 포착은 계속적으로 경주로 그르치고 있어요. 레이스를 잘 못 풀어나가는 것 같은데 해당 거리가 160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800보다는 1600이 조금 더 레이스 풀기가 좀 더 수월하고 또 기술 또한 사토시 기술로 바뀌어서 부담량은 올라갔긴 했지만 이 마필가 좋은 호흡을 보였던 마력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편성은 잘 만났다고 보여집니다. 7번 스페셜 루키가 너무나도 꺼져 있는 모습으로 경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믿음은 안 가지만 선행을 나갈 수 있다는 점에 플러스 요인이 있고,
자, 실버 브라하가 비록 승급전이긴 하지만은 끝걸음을 살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5kg의 감량. 이런 것들이 결코 무시는 못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부상용마 4경주는요, 6번마 대호시대를 충막감으로 놓고, 일단 4번마 시선포착과 11번마 브라. 자, 6번 놓고 4번, 11번. 이 두 마필에게 포커스를 좀 더 맞춰보겠습니다. 자, 6번 놓고 4번, 11번. 뭐 큰 능력마들이 없는 경주고 선두권을 주도한다 하더라도 6번마 대호시대가 4코너를 넘어서 잡아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배당도 없고, 배당이 얼마나 맞춰보겠어요. 자, 부상영마 5경주입니다. 경남신문배 대상경주. 대상경주로 펼쳐지는 경주고, 뭐, 강단이 있는 마필이 있죠. 3번마 아이스마린. 이 선행 아니면 답이 없었던 마필입니다, 사실. 어떻게든 악착같이 선행을 받아내서 뛰어야 됐었고,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기록했던 마필인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경주거리 1200에서 선행을 나서지 않고 따라가는 경기에서도 근성을 보였었고, 뭐 그 걸음이 아주 좋았다라고까지는 표현은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강자 틈에서 선전을 한 겁니다. 자, 이 마필이 부담량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미 짊어져 봤던 짐이기도 하고, 이 마필에게서 어떻게 보면 선행까지도 뽑아낼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3번마 아이스마디는 뭐 배당판의 인기 1위권의 마필이기도 하지만 저는 능력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1번마 아델의 진주는 뭐 별거 없는 마필인 것 같고, 2번마 해피공주가 최근에 수성이 아주 무섭죠. 선취입이 능한 모습에 뭐 선두권 가세도 가능한 만큼 게이트 안쪽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5번마 블루타임은 지난번에 인기만으로 팔리고 재결실에 끌려 올라갔죠. 너무 못 뛰어갖고 그랬더니 뭐 옆 게이트에 있던 파티 어게인이 뭐 흥분을 하니까 게이트에 지랄하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도 흥분을 해서 경주를 그르쳤다. 또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왔다고 했는데 이렇게 무너질 만한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뛴 거는 보면 아예 무시 못할 것 같고. 6번마 요왕담은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에서 뛸 만한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느려 터져갖고 일반 경주에서는 강자지 뭐. 반지의 장미도 마찬가지. 휴양 갔다 와서 뛰는 건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8번, 9번도 그렇고 10번마 퀸스키는 정말 이건 뭐 기대를 해봤던 마필 중에서 이렇게 쓰레기 같은 마필이 없는데 살아나기 전까지는 좀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예치도 마찬가지. 이번 5경주는 3번마 아이스 마린에 2번마 해피공주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십시오. 자, 3번 놓고 2번, 3번 놓고 2번 단통막권이고요. 방어를 꼭 해야 된다면 5번마 블루타임 정도만 가져가겠습니다. 자, 3번 놓고 2번 단통막권. 대상경주고 나발이건 간에 다른 마필이 잘 안 보이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3번 놓고 2번 단통막권이고요. 3번 놓고 5번 막권만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14마리 앞필들. 뭐 챔피언십 대상경주를 펼쳐지는데 눈에 보여요. 2번마 통일시대, 뭐 13번 모닝대로, 13번 테리어테일 이 세 마리 안에서 끝났습니다. 뭐 다른 마필들을 견줄 필요도 없고 3번마 생일기쁨이 최근 따라가는 전개에서 오히려 각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눈여겨보긴 하는데 부담 중량이 너무 올라가서 좀 찝찝하긴 합니다. 그래서 굳이 한 마리를 더 엮는다면 2번, 4번, 13번, 14번인데 글쎄요. 이게 과연 될지 생일기쁨이. 일단은 충막감은 뭐 13번만 모닝대로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뭐 선취입이 능한 나필이고 지난번에 끝거는 자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고요. 14번 테리어 테일은 전기가 상당히 쉽게 풀어나가는 마필이죠. 선유권 전기가 가능한데 외곽 게이트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문제는 이번만 통일시대입니다. 휴양을 한 이후에 한 번은 졸전, 또 한 번은 선전, 또다시 졸전, 그리고 또 이번 경주인데 이유가 없어요. 뭐 질병도 없고 재결 리포트도 없고 그냥 말이 또라이처럼 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교 때의 모습을 보고 잡아낼 수도 없는 거고 당일날 이 마필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가서 야 오늘은 너 어떠냐 컨디션이 뛰겠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판이라서 참 계륵 같은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능력은 있는데 그래서 충만을 놓기에는 좀 불안감이 있죠. 3번 생일기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량이 올라간 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낼지. 다른 마필들은 크게 한대간에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6경주는요, 13번만 모닝대로를 놓고 13번 테리어테일 쪽에 단통막고로 공략을 할 생각이고요. 13번을 놓고 2번이나 4번, 이 두 번의 마필은 인기권이에요. 뭐, 팔린 마필 다 인기권이니까, 뭐, 무리하지 마시고,
부산 육경주도 뭐 배당이 나올 것 같다. 그냥 가물하지 마시고 인기권의 마피들을 어떻게 하면 조합할 수 있을까? 뭐 차라리 2번을 놓고 하신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다른 엉뚱한 것을 놓고 하신다는 것은 좀 한대건의 입장에서 뜯어 말리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부산경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7년 3월 5일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씨, 더워 죽겠다. 내복 입었듯이. 힘드네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이번 주에 반드시 여러분들 이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 꼭 체크하시고 이미 다 껐지 않나? 다 껐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끝말을 듣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다 떠들 거야. 3경주, 5경주, 9경주, 10경주, 3, 5, 9, 10. 특히나 9경주는 한대거나 초특급 더버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부산경마 1경주와 3경주 역시나 승부해보겠습니다. 자, 한대건 현장에서 실식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